한국대학교 의료원 심장혈관센터 중환자실 복도. 이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남편 박민수가 갑작스러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은 지 벌써 5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닳고 다른 면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 푸석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밤샘 간호의 고단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녀의 두 손은 남편의 무사를 비는 간절한 기도로 인해 하얗게 마디가 붉어져 있었다. 박민수 환자 보호자분. 수술실 문이 열리고 나온 젊은 의사의 부름에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네, 저예요. 남편은 괜찮은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젊은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응급수술은 마쳤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장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라 에크모 ECMO 장치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심장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장 이식이요.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남편은 평소 건강했고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식 대기자가 많아서 언제 기증자가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기증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 환자분의 상태로는 이식 수술 자체가 매우 어렵고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젊은 의사의 말은 절망 그 자체였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벽을 짚고 버텼다. 그녀에게는 민수뿐이었다. 가난한 고아로 자란 그녀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가족이 되어준 사람.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를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낼 수는 없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서연이 절박하게 매달렸지만 젊은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중년의 간호사가 다가와 젊은 의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젊은 의사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도는가 싶더니 이내 서연을 향해 말했다. 잠시만요. 보호자분, 마침 김태준 교수님께서 지금 막 수술을 마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국내 최고의 심장혈관외과 권위자이시니 혹시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태준 교수, 한국대학교 의료원의 간판 스타이자 신의 손이라 불리는 심장수술의 대가, 그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 정재계 거물들이 줄을 선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서연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았다. 얼마 후 수술복 차림의 김태준 교수가 위압적인 풍채를 드러내며 복도에 나타났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에서는 젊은 의사 못지않은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의 뒤로는 여러 명의 전공의와 간호사들이 마치 수행원처럼 따르고 있었다. 김태준 교수님, 여기는 박민수 환자 보호자 이서연 씨입니다. 젊은 의사가 공손하게 서연을 소개했다. 김태준 교수는 서연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값비싼 물건을 감정하듯 차가웠고 서연의 허름한 옷차림과 초췌한 모습에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서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젊은 의사에게 차트를 건네받아 빠르게 훑어보았다. 상태가 아주 심각하군. 이미 골든타임도 놓친 것 같고 이런 환자는 괜히 손댔다가 병원 명성에 흠집만 낼 뿐이야. 김태준 교수가 차트를 젊은 의사에게 던지듯 돌려주며 냉정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교수님,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서연이 김태준 교수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교수님만이 제 남편을 살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김태준 교수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보호자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 남편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심장 기능이 거의 다 망가졌고 수술 성공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설사 기적적으로 수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은 있으십니까 보아하니. 형편이 그리 넉넉해 보이진 않는군요. 김태준 교수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그녀의 절박한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돈과 성공 가능성만을 따지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환자의 생명보다 병원의 명성과 자신의 커리어가 더 중요해 보였다. 능력 말씀이십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김태준 교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대수술은 병원으로서도 엄청난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환자에게 그 모든 것을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안타깝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병원이나 호스피스를 알아보시는 편이. 김태준 교수는 더 이상 서연에게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수행원처럼 따르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며 휙 돌아서 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은 오만하고 냉혹하기 짝이 없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남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저 의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것이었다.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그녀의 온몸을 휩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김태준 교수, 당신은 방금 엄청난 실수를 한 거야. 당신이 무시한 이 가난한 아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오늘을 평생 후회하게 될 테니까.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 오만한 의사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서연의 떨리는 손가락이 휴대폰 다이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중후하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이 실장입니다. 실장님, 저예요. 서연이에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이정환 회장의 비서실장이자 서연이 어릴 적부터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던 최측근이었다. 서연이 지방과의 모든 연을 끊고 박민수와 결혼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다. 아가씨, 정말 서연 아가씨십니까? 이 실장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걱정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실장님, 급한 일이라 연락드렸어요. 제 남편이 민수 씨가 지금 한국대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심장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담당 의사가 수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실장은 서연의 다급한 설명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았다. 감히
감히 누가 이 회장님 따님께 그런 무례를 범한단 말입니까, 아가씨? 병원 이름과 그 의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박서방... 아니, 민수 씨의 정확한 상태는 어떻고요? 서연은 남편의 상태와 김태준 교수의 만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실장은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메모하며 중간중간 분을 사귀지 못하는 듯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일단 제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도 이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가씨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민수 씨 곁을 지키고 계십시오. 제가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실장이라면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잘 전달해 줄 것이고 분명 무언가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고 그녀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서연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다른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남편의 차트를 들고 심장혈관센터에 다른 교수들을 찾아가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김태준 교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저희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박민수 환자분의 상태가 워낙 위중해서 저희가 함부로 수술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태준 교수의 권위는 병원 내에서 절대적이었고 아무도 감히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했고 그녀의 애원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서연은 병원 행정실과 원무과에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의료적인 판단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발뺌하거나 진료비 수납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식의 냉담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다. 마치 거대한 외면의 벽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민수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고 각종 의료장치에 연결된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그의 심박수와 혈압수치는 점점 더 불안정하게 오르내렸고 간호사들은 다급하게 그의 상태를 체크하며 의료진을 호출했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위태로운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김태준 교수가 몇몇 의사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방금 VIP 병동의 중요한 환자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오는 길인 듯 얼굴에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넘쳐 흘렀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칭송하는 의사들의 아첨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교수님, 오늘 수술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역시 신의 손이십니다. 이런 고난도 수술을 그렇게 완벽하게 해내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의사들의 칭찬에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주변을 둘러싼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가로막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서연은 김태준 교수가 옆에 있던 다른 의사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아까 그 심근경색 환자 말이야. 보호자가 아직도 저러고 있나? 김태준 교수가 서연 쪽을 턱짓하며 귀찮다는 듯 말했다. 네? 교수님, 안타깝지만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쯧쯧. 그러게 말이야. 저런 환자한테 괜히 병원 자원 낭비할 필요 없어. 빨리 정리하고 다른 중요한 환자들한테나 집중하라고 해. 김태준 교수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비정했다.
그는 한 생명의 위급함 앞에서도 오직 병원의 이익과 자신의 명성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서연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가다가는 민수 씨를 잃고 말 거야.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어. 서연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다. 그녀는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아내 이서연이 아니라 한국대학교 의료원 이사장 이정환의 숨겨진 딸로서 이 싸움에 맞서기로 한 것이었다. 그것이 설령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를 다시 끄집어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이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장님, 저예요. 아버지를 직접 만나야겠어요. 지금 당장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박하게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절망 끝에서 피어난 차갑고도 강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외면의 벽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깊어지는 절망은 그녀에게 마지막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실장과의 통화는 짧았지만 이서연에게는 한 줄기 가느다란 희망의 끈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희망은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동반했다. 아버지, 이정환 회장. 그녀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포기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이름이었다. 한국대학교 의료원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교육재단과 여러 기업체를 소유한 냉철하고 권위적인 기업가, 그에게 서연은 사랑하는 딸이기보다는 가문의 명예와 사업적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서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명문가 자제와의 정략 결혼을 강요하던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그에 맞서 사랑하는 남자 박민수와의 결혼을 선언했을 때 아버지가 내뱉었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정녕 그놈과 결혼하겠다면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라는 매정한 절규.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민수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던 그날의 아픈 기억까지. 그녀는 스스로 가난과 고립을 선택했고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지금 남편 민수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녀는 그 자존심마저 버려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었다. 민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맥의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물며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쯤이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던 서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 실장이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가씨와 직접 통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실장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역시 이 부녀 푸뉴의 오랜 단절과 갈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괜찮아요. 연결해 주세요. 서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1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전히 낮고 권위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묻어나는 듯했다. 이서연이냐? 네. 아버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내뱉었다. 목이 메어왔다. 용건만 간단히 말해라. 나 지금 바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마치 오랜만에 연락한 딸에 대한 반가움이나 안쓰러움 따위는 조금도 없는 듯했다. 서연은 애써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수가 갑자기 쓰러진 과정, 한국대학교 의료원에서의 응급수술, 그리고 김태준 교수의 수술 거부까지.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 민수 씨는 지금 김태준 교수의 수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의사는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아버지 병원이잖아요. 아버지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서연은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이번에도 자신을 외면한다면 민수는 정말 이대로 죽을지도 몰랐다. 김태준이라고 했나? 한참 만에 이정환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놈이 감히 내 병원에서 그런 오만한 짓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냐? 아버지, 네, 남편 일은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이정환 회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기업 총수로서의 냉철하고 단호한 명령과도 같았다. 그리고 김태준 그놈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나서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거라. 알겠느냐? 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흐느끼며 겨우 대답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서연은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분명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10년간 외면했던 아버지에게 결국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고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엄습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민수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서연은 다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모니터의 수치들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작은 희망과 함께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만한 의사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그녀는 이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폭풍이 몰려오기를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닌 아버지 이정환 회장과 오만한 의사 김태준이 서게 될 것이었다. 한 줄기 빛이 절망의 어둠을 가르고 있었고 서연은 그 빛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밀은 이제 곧 드러날 것이고 심판의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정환 회장과의 통화가 끝난 후 이서연의 마음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전쟁터와 같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냉랭했지만 마지막에 남긴 직접 알아보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10년간 쌓아온 아버지와의 깊은 골이 과연 이 짧은 통화 한 번으로 메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이정환 회장의 집무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싸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방금 전 딸 서영과의 통화를 마친 그는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차갑게 빛나는 눈빛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의 충직한 비서인 이 실장은 그런 회장의 모습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 실장, 한참 만에 이정환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지금 당장 한국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을 내 방으로 부르게. 그리고 심장혈관외과 김태준이라는 자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주게. 그자의 평판, 과거 수술 실적, 환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혹시라도 부정한 금품 수수나 의료 과실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 실장은 회장의 지시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움직였다. 그는 이정환 회장을 오랫동안 보좌해왔지만 오늘처럼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동시에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회장과 서연 아가씨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도 품었다. 이 실장의 연락을 받은 한국대학교 의료원장은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황급히 이정환 회장의 집무실로 달려왔다. 그는 재단 이사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호출한 이유를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회장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장, 지금 우리 병원 중환자실에 박민수라는 환자가 입원해 있다고 들었네. 이정환 회장이 병원장을 싸늘하게 응시하며 물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하던데 그 환자에 대해 보고받은 것이 있는가? 병원장은 갑작스러운 회장의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박민수라는 이름의 환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매일 수많은 환자들이 입원하고 퇴원하는 거대한 병원에서 일개 환자의 이름을 이사장이 직접 거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아직 그 환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즉시 확인해서. 됐네. 이정환 회장이 병원장의 말을 가로막았다. 지금 당장 그 환자의 모든 진료 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을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게. 그리고 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어떤 문제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병원장 자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걸세. 이정환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슬 펄언 경고가 담겨 있었다. 병원장은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즉시 심장혈관센터로 연락해 박민수 환자의 모든 기록을 확인하고 담당 의사인 김태준 교수를 호출했다. 한편 김태준 교수는 여전히 자신의 오만함에 빠져 있었다. 그는 방금 전에도 VIP 병동의 유력 정치인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동료 의사들의 찬사와 아부에 둘러싸여 의기양양하게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과 명성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병원장으로부터 박민수 환자에 대한 이사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전달받았을 때에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사장님께서 일개 환자에게 무슨 관심이시랍니까? 그 환자는 이미 가망이 없습니다. 병원장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괜히 그런 환자에게 병원 자원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중요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지요. 김태준 교수는 병원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 사장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에 감히 개입하려 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불쾌감마저 느꼈다. 그는 아마도 다른과 의사 중 누군가가 자신을 시기하여 이사장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이러한 병원 내부의 미묘한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서연은 여전히 중환자실 앞에서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박민수의 상태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간헐적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서연은 매 순간 가슴을 졸이며 신에게 매달렸지만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닌 듯했다. 그러던 중 이 실장으로부터 짧은 전화가 걸려왔다. 아가씨, 지금 회장님께서 직접 움직이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 실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말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아버지의 등장이 과연 민수를 살리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문득 간호사들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조금 더 분주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높은 직급의 의사들이 박민수의 차트를 들여다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이정환 회장은 이 실장이 보고한 김태준 교수에 대한 조사 자료와 박민수 환자의 진료 기록을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료에는 김태준 교수의 뛰어난 수술 실력과 함께 그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 그리고 과거 몇 차례 있었던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마찰 사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환자들에게는 유독 냉담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민수 환자의 경우 역시 김태준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기보다는 보호자의 행색과 경제적 능력만을 보고 섣불리 수술 불가 판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정환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병원에서 자신의 딸이 보는 앞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실장, 이정환 회장이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그리고 김태준 교수도 그 자리에 참석시키도록. 내가 직접 그의 오만한 얼굴을 마주해야겠네. 이사장의 그림자가 한국대학교 의료원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병원 내부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술렁이기 시작했고 오만했던 의사 김태준은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있었다.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던 이서연은 이제 곧 시작될 폭풍의 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다. 소투루엔 타이피안 1997, 양초, 디앱툭 총, 스팜스 종포. 이정환 회장의 전화 한 통은 고요했던 한국대학교 의료원의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일개 환자의 일로 직접 나설 리 없는 그가 박민수라는 이름의 환자 케이스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표명했다는 사실은 병원 수뇌부에게 심상치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 실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시 박민수 환자의 모든 진료 기록과 김태준 교수의 처치 과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내부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 내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모았다. 김태준 교수의 평소 평판, 과거 유사 사례에서의 대처 방식, 그리고 그가 특정 환자나 제약회사로부터 부적절한 로비를 받았다는 소문까지도 이 실장의 귀에 들어왔다. 이정환 회장은 곧바로 병원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기 보고 때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던 회장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병원장은 잔뜩 긴장한 채 회장실로 향했다. 박민수 환자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이정환 회장은 어떤 서론도 없이 본론부터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매서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아직 자신의 딸 이서연과의 관계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에서는 평소와 다른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병원장은 진땀을 흘리며 박민수 환자의 상태와 김태준 교수의 진단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애써 김태준 교수의 판단이 의학적 소견에 따른 최선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려 했지만 이정환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다. 김태준 교수의 판단이 정말로 의학적인 근거에만 따른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이정환 회장이 병원장을 쏘아보며 물었다. 혹시 환자나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 혹은 다른 비의학적인 요소가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만약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병원장 자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야. 병원장은 거의 사색이 되어 회장실을 나왔다. 그는 즉시 김태준 교수를 자신의 방으로 호출했다. 병원 복대서는 이미 회장님께서 특정 환자 케이스에 대해 특별 지시를 내리셨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며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김 교수, 도대체 박민수 환자한테 어떻게 처신했기에 회장님께서 직접 이 일에 관심을 보이시는 건가? 병원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하지만 김태준 교수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했고 병원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확고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병원장님,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김태준 교수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민수 환자는 의학적으로 이미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괜히 그런 환자에게 병원의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 혹시 다른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설득하면 그만입니다. 설마 회장님께서 의학 전문가도 아니신데 제 판단에 토를 다시겠습니까? 그는 오히려 병원장이 괜한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하며 이 모든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을 질투하는 다른 의사가 회장에게 익명의 투서라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터무니없는 의심까지 했다. 그는 자신이 이 병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회장에게 직접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중환자실 복도에서 남편 곁을 지키고 있던 이서연은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박민수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고 에크모 장치에 의지한 채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실장으로부터 회장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짧은 연락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하지만 그녀는 간호사들이 평소보다 더 자주 남편의 상태를 체크하고 주치의가 아닌 다른 과의 교수들까지 와서 차트를 살펴보는 모습을 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였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이정환 회장은 이 실장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박민수 환자의 위급한 상태, 김태준 교수의 독단적이고 비정한 처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딸 서연이 겪었을 절망과 고통까지.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환자에 대한 의료과실 문제를 넘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한국대학교 의료원의 명예와 신뢰가 걸린 문제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관련된 일이었다. 이 실장, 이정환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비서실장을 불렀다.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하게. 그리고 김태준 교수도 그 자리에 참석시키도록 내가 직접 그의 의학적 소견을 들어봐야겠으니. 이정환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슬 퍼런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이사장의 그림자는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병원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눈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김태준 교수는 여전히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파멸의 시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이서연은 절박한 희망 속에서 남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병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한국대학교 의료원 이사장실에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평소와 달리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이정환 회장은 상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이사들과 병원 수뇌부 역시 영문을 모른 채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이 실장은 이정환 회장 뒤편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잠시 후 김태준 교수가 조금은 의아한, 그러나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갑작스러운 이사회 호출이 조금 의아했지만 자신의 의학적 권위와 병원 내 입지를 생각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다. 어쩌면 회장이 자신의 뛰어난 업적에 대해 특별 포상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하는 엉뚱한 상상까지 하고 있었다. 회의실 한쪽에 초라한 모습에 이서연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저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말단 직원이거나 혹은 다른 안건으로 참석한 보호자 중 한 명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김태준 교수, 바쁜 와중에 이렇게 와주어 고맙네. 이정환 회장이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우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박민수 환자 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네. 김태준 교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일개 환자, 그것도 가망 없어 보이는 환자 때문에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점잖게 대답했다. 회장님, 박민수 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최선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심장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자의 전신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이식 수술 자체도 매우 위험하고 성공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포기하고 보호자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건가? 이정환 회장이 김태준 교수의 말을 가로채며 날카롭게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김태준 교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것이 의사로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에 한정된 의료 자원을 가망 없는 환자에게 무리하게 투입하는 것보다는 더 가능성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막대한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고 김태준 교수는 자신의 전문가적 소견을 거침없이 피력했다. 그의 말투에는 자신만이 옳다는 오만함과 함께 가난한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은근한 멸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 모인 이사들과 병원 수뇌부들이 자신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수긍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정환 회장은 김태준 교수의 말을 끝까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김태준 교수의 설명이 끝나자 이정환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 교수, 자네는 방금 이 환자와 보호자의 상황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네. 그렇다면 그 보호자를 직접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정환 회장의 시선이 조용히 앉아있던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 역시 일제히 서연에게로 쏠렸다. 저기 앉아있는 여인이 바로 박민수 환자의 아내 이서연 씨 일세. 김태준 교수는 그제야 서연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그저 가난하고 절박한 보호자 정도로만 생각하며 회장이 왜 이런 자리에까지 그녀를 불렀는지 의아해할 뿐이었다. 이정환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낮고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서연 씨는 내 하나뿐인 딸이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이사들과 병원 수뇌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정환 회장과 이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누구도 이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이정환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단연 김태준 교수였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의 입은 금붕어처럼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뇌는 이 갑작스럽고 엄청난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가난한 아내가 바로 이 병원 최고 권력자의 딸이라니.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면서 과거 서연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당신 남편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해 보이진 않는군요. 그의 오만했던 표정, 냉담했던 말투, 그리고 그녀의 절박한 애원을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김 교수, 이정환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그의 귀에 박혔다. 내 딸에게 그리고 내 사위에게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는가. 김태준 교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서연과 이정환 회장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말이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이서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호했다. 김태준 교수님, 서연이 입을 열었다. 교수님은 제 남편에게 가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희에게 돈이 없어 보인다고도 하셨고요. 교수님께는 한낱 가망 없는 환자, 돈 없는 보호자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박민수라는 사람은 세상 전부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교수님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과 연민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그 오만함과 냉혹함이 한 가정을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빠뜨렸는지 당신은 평생 깨닫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딸의 방역이었다. 히스테릭한 절규도,
감정적인 비난도 아니었다. 오직 진실과 존엄함으로 무장한 차갑고도 강력한 일격이었다. 김태준 교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절망과 수치심으로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한때 신의 손이라 불리며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제 이사회실 한가운데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의 오만한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사회실 문이 닫히자마자 김태준 교수는 거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고 방금 전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정환 회장의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과 이서연의 분노의 찬 목소리는 생생하게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잠시 후 이성을 간신히 되찾은 김태준 교수는 거의 기다시피 이정환 회장과 이서연이 퇴장한 이사장실 복도로 달려나갔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부녀 푸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남아있었다.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직접 박민수 환자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제 모든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태준 교수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모습은 한없이 비굴하고 초라했다. 그는 이정환 회장이 그리고 그의 딸 이서연이 자신의 이런 진심 어린 사주에 마음이 움직여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이정환 회장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린 김태준 교수를 내려다보았다. 김 교수, 자네의 그 역겨운 연기는 이제 그만두게. 이정환 회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자네가 지금 와서 그런 쇼를 한다고 해서 자네가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자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저버렸고 내 딸과 사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네.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야. 이서연 역시 아무 말 없이 김태준 교수를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환멸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저런 인간에게 남편의 목숨을 맡길 뻔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정환 회장은 옆에 있던 이 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실장, 당장 병원장과 주요 외가 스태프들을 소집하도록 하게. 박민수 환자 수술 준비를 즉시 시작해야 하네. 우리 병원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려내야 하네.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리고 김태준 교수, 이정환 회장의 시선이 다시 김태준 교수에게 향했다. 자네가 직접 그 수술을 집도하게 될 것이야. 김태준 교수는 회장의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는 순간 희망의 빛이 떠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회장의 말은 그를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자네는 박민수 환자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지. 이제 자네 스스로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만약 내 사위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날에는 자네는 의사가운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이정환 회장은 말을 멈추고 국내 최고의 다른 심장외과 권위자인 박 교수와 최 교수를 지목하며 말을 이었다. 박 교수와 최 교수는 김태준 교수의 수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지원하도록.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야. 그것은 김태준 교수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경력, 그리고 어쩌면 인생 전체를 걸고 이 수술에 임해야 했다. 성공한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명성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고, 실패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이정환 회장은 김태준 교수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서영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김태준 교수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아 한참 동안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날 오후 김태준 교수는 병원장으로부터 박민수 환자 수술 집도 외 모든 진료 및 수술 업무 정지, 윤리위원회 회부 및 정식 징계 절차 착수 통보를 받았다. 그가 맡고 있던 모든 VIP 환자들은 다른 교수들에게 재배정되었고, 그의 연구 프로젝트와 강의 일정 역시 모두 취소되었다. 병원 내에서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금기어가 되었고, 동료 의사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했다. 한때 신의 손이라 불리며 모든 이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그는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박민수의 수술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병원의 모든 의료진과 장비가 총동원되었고, 김태준 교수는 수술 계획을 짜기 위해 밤샘 연구에 매달렸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어떻게든 이 수술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수술실에서만큼은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마침내 수술 당일, 수술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태준 교수는 수술모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양옆에는 박 교수와 최 교수가 매서운 눈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술실 바깥 관람실에서는 이정환 회장과 이서연이 초조하게 수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박민수의 심장 상태는 김태준 교수가 처음 진단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김태준 교수는 평생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위기를 넘기려 애썼지만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스타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절박한 외과 의사로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끝나고 김태준 교수는 거의 탈진 상태로 수술실을 나섰다. 그의 수술복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술은 일단 끝났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합니다. 앞으로 24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김태준 교수는 그 자리에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성공도 실패도 아닌 불확실한 결과.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설사 박민수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로서의 삶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정의의 저울은 그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과거는 이제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되어 그의 남은 인생을 따라다닐 터였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국대학교 의료원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이서연과 박민수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박민수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아내 서연의 헌신적인 간호와 병원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그 자신의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는 퇴원 후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서연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반면 한때 신의 손이라 불리며 오만함의 극치를 달렸던 김태준 교수의 말로는 비참했다. 그는 박민수 환자 수술 후 열린 병원 윤리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되었고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결국 의사 면허까지 취소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의료계에서 그의 이름은 오만과 독선으로 몰락한 의사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쳤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그의 최후는 의료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서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 이정환 회장과의 오랜 불화와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했다. 이정환 회장은 자신의 딸이 겪었던 고통과 병원 내부에 만연했던 부조리에 대해 깊이 반성했고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권위적이고 냉철한 기업 총수가 아니었다. 딸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고 사위의 손을 잡고 쾌유를 빌어주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정환 회장은 서연에게 한국대학교 의료원의 경영 혁신과 윤리 강화를 위한 중책을 맡겼다.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남편과 같은 아픔을 겪는 환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병원 내에 환자 권리 보호센터를 신설하고 의료진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재단을 확대 개편하여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딸이 아니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한국대학교 의료원 개혁의 상징이자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실에 실현하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병원 구석구석을 누비며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의료진과 소통하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갔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의 병원 직원들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들까지 깊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연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건강을 되찾은 남편 박민수가 함께였다.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반쪽이 됐어.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은 남편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 서연아,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고, 이제는 당신이 이 병원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잖아.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민수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힘든 시련을 함께 극복해낸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고, 그들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뒤, 한국대학교 의료원에서는 환자 중심 의료 선포식 및 더불어 함께 재단 출범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정환 회장과 이서연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참석하여 병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단상에선 이정환 회장은 과거 병원의 과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하고, 앞으로 한국대학교 의료원이 환자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인수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이서연은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한국대학교 의료원은 앞으로 그 어떤 환자도 차별받지 않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병원, 그리고 생명의 존엄함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처방이자 미래를 향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서연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찬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사명감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선포식이 끝나고 서연은 아버지 이정환 회장과 함께 병원 로비에 걸린 새로운 슬로건 현수막을 바라보았다. 생명 존중, 환자 중심, 한국대학교 의료원의 새로운 약속. 그 문구는 마치 그녀의 삶과 병원의 미래를 향한 이정표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지만 진정한 변화를 위한 그녀의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남편과 든든한 아버지가 함께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했다.